정부 규제와 기준금리 인상, 원자재값 인상에 투자 심리 위축까지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청약 불패로 알려졌던 서울에도 미분양 아파트가 늘고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이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좀 떨어졌다고 하던데 어떤 상황인가요? 전국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이요. 작년 같은 경우는 19대 1이었습니다. 예. 근데 올해 들어와서 11대 1로 떨어졌거든요. 꽤 많이 떨어졌네요. 네, 그것보다 9억 원 초과 아파트들은 그 하락률이 더 컸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64대 1이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 들어와서는 9대 1로 떨어졌습니다. 네, 많이 그러다 떨어졌네요. 보니까 9억 원 초과 아파트들의 하락률이 더 크고 규모도 더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9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경우 왜 더 특히 인기가 사그라든 걸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중도금 대출 보증이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9억 원 이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 한 40에서 60%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9억 원 초과 아파트들은 보증이 자체가 안 됩니다. 보증이 안 되다 보니까 은행 가서 대출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실소자 중심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잔금 대출 시 개인별 DSR 규제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잔금 대출을 받을 때 개인별 차주의 DSR 규제가 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실소자 중심에서 소득이 높지 않는 이상은 사실 대출량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이번 연도부터 올해 모집 공고를 내는 것부터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실소자 중심으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인상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버리지를 크게 얻어서 사실 이런 그 청약을 넣는다는 게 실소자 중심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9억 원 초과 아파트들의 경쟁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쟁률도 경쟁률이고 또 청약에서 당첨이 되더라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보통 우리가 이런 거를 그 정당 미계약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청약은 됐는데 이걸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거든요. 네.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서울에서도 이런 사례가 일어났습니다. 강북구 같은 경우 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청약을 하고도 한 42% 분들이 최초 계약을 포기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비 당첨자들도 있는데 이분들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마지막까지 무순위 청약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무순위 청약 이러면 이제 줍줍이라고 표현합니다. 현금 부자들만 줍줍 주워 담는다는 표현인데 그러다 보니까 양극화 현상이 이제는 서울에서도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계약을 포기하면 최대 많게는 10년 동안 그 청약을 다시 할 수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이 계약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죠.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줍줍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 실소자 중심으로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현상들이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집값이 좀 주춤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큰 대출을 받아서 뭐 청약을 넣는다든지 집을 산다?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관망세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새 정부가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분양가 상한제부터 손볼 거다 이렇게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어떻게 바뀔까요? 분상제 같은 경우는 주택 분양 그 가격을요, 택지비, 뭐 주택비, 가산비 합친 금액 그 이하로만 사실 이제는 청약을 하게끔 하는 제도인데 뭐 서울 아파트들 대부분 이제 서울에 18개의 구는 다 적용되고 있고 경기 뭐 과천이라든지 광명이라든지 하남 이렇게 해서 322개 동 정도가 사실 규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분상제를 좀 개편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얘기가 재건축 조합의 이주비라든지 금융 비용을 이런 분상제의 비용으로 책정해 주겠다. 그러면은 이제는 분양가가 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조합원들은 좋아지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원자재 값이 급등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분양가에 적용을 못 하다 보니까 뭐 조합원 입장에서는 고스란히 다 본인이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원자재 가격의 이런 변동폭을 분양가에 바로바로 적용시키겠다. 한 요 정도에서 그래서 대폭 수정은 아니고요. 뭐 개편을 완벽하게 하는 건 아니고 미시적으로는 어느 정도 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분양가가 앞으로 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실수요자들은 이제 내 집 마련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게 그나마 가장 바람직할까요? 역시나 청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 시장을 노려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무엇보다 요즘에 이슈가 있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 예. 입지가 좋은 쪽으로 먼저 보시면 되겠고요. 정책적으로도 좀 대출 규제가 완화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는 실소자 증신으로 대출을 못 받으면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청약을 해놓고도 이제는 계약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네. 중도금 대출이라든지 정책 자금을 좀 늘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그 방향까지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